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신문 계속하십시오. 예, 그 구수정 증인요. 그럼 본인은 세월호 참사 4월 16일 그날 어디서 뭐 하셨습니까? 예, 그 전날 야간 당직을 했기 때문에 집에 가서 쉬었습니다. 텔레비전 보셨죠? 봐도 늦게 봤습니다. 언제 알았습니까? 세월호 참사를. 세월호 참사를 언제 알았습니까? 16일 날 저녁 때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잤습니까? 저희 가면은 근무 교대하고 내려가면은 잡무 처리하고 그렇게 하고 그 퇴근을 합니다. 몇 시에 퇴근합니까? 교대는 8시 반에 하는데 밑에 사무실 내려가 가지고 샤워하고 또 그 잡무 처리하고 그러면 집에 가면은 거의 점심때 정도 됩니다. 이미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을 때인데요. 예, 그때는 알지 인식을 못 하고 숙면을 취했습니다. 아니, 이미 세월호 참사가 이미 발생을 했어요. 주무시기 전에. 그러니까 의원님 그 내려가서 샤워하고 이렇게 잡무 처리하고 집에 도착하면 점심때 정도 된다는 그 사이 거예요. 그럼 어느 누구도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이야기해 준 사람이 없었습니까? 예,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청와대 경호실 직원 맞습니까? 위원님 그 근무 교대해 가지고 국가 재난 사고가 발생되었는데 아무도 본인한테 그런 이야기 해준 적이 없다. 집에 가서도 사모님이 이야기 안 해줬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집에 가면은 집 사람이 없습니다. 혼자 사세요? 아닙니다. 일하고 있습니다. 사모님이 전화라도 안 해주세요? 제가 자는 걸 알기 때문에 전화를 안 해줍니다. 아니 오전 중에도 이동하는 동안에도 전화 안 하시고? 예, 통화 못했습니다. 아무튼 청와대 경호실 직원이 특히 대통령을 직원거리에서 관저 경호를 하고 있는 경호실 직원이 세월호 참사를 하루 종일 몰랐다. 그 이야기를 국민들 믿으실까요? 자, 보안소님 차에서 내려서 관저로 걸어가죠.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지 제가 아는 거는 김상만 자문위밖에 아니 그러니까 자, 보안소님 차에서 내려서 관저로 예, 들어가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관저로 들어가는 보안소님의 얼굴은 아무도 모른다. 그 말씀이죠. 김상만 의원은 압니다. 최순실은 모른다. 못 봤습니다. 그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안 본 겁니까? 못 본 겁니까? 최순실 들어갈 때 눈을 감고 있습니까? 그러지 않을 거 아닙니까? 제 근무 시간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2년 동안에 한 번도 못 봤어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보안소님도 아무도 못 봤어요? 자, 어쨌거나 차에서 내려서 관저 안으로 걸어가는 것이죠. 예, 그래서 보안소님이라고 그러면은 구순성 정의는 다 얼굴은 아는 것이죠. 말은 못할 뿐이지 누군지. 그러니까 보안 손님이라 하면은 김상만 자문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누구든지. 김상만 말고 다른 보안소님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사람들은 근무 못 보고 김상만만 본 이유는 뭘까요? 그때 의무실장하고 동행을 했기 때문에 압니다. 그리고 또 제가 근무하는 타임에 오셨기 때문에 제가 알고요. 2개월도 아니고 2년 동안에 다른 보안소님은 아무도 못 봤다는 게 예, 그렇습니다.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자, 노승일 참고인. 자, 독일 하이델베르크에서 최순실이가 저녁을 먹고 나오면서 최순실이가 박 대통령에 대해서 언급한 이야기를 들었죠. 네, 맞습니다. 최순실이가 뭐라고 하던가요? 굉장히 오래된 그 언니 동생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친분 관계를 은근히 과시를 하던가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의 현재 대통령이냐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맞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처음 그 관계를 알았어요? 저는 그 전에 이제 인지를 하고 있었고 그날 이제 그 최순실한테 얘기 들은 건 처음입니다. 좋게 이야기하던가요? 아니면은 뭐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던가요? 좋게 얘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조윤선 장관. 자, 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 그거 이제 인정하셨죠? 그게 바로 블랙리스트입니다. 인정하시죠? 네. 자, 근데 9,000명 중에서 7,700명이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어떤 블랙리스트냐 그런 논리였었죠.
그때 교문위에서 질문을 주셨던 그렇죠. 그 리스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근거가 있었으니까 900명을 보셨으니까 그 중에 770명이 지원받았다는 것을 확인하셨을 거 예, 아닙니까? 그 한국일보에서 나온 그 표제에 있는 대로를 확인했습니다. 주무장관으로서 그 900명의 명단을 한 번도 훑어볼 9천 아, 명. 9천 예. 한 번도 주무장관으로서 그 명단을 훑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안 그거는 들었어요? 아니요, 인터넷에서 다 뽑으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럼 일일이 볼 필요는 없었다고 대충 훑어봤어요? 생각합니다. 아니요, 안 봤습니다. 그게 이상한 거예요. 문체부 장관은 블랙리스트 이 존재는 위헌을 한 행위인데 그런 이야기가 언론과 국회에서 제기되면은 아래 직원한테 도대체 이게 뭐냐 갖고 와봐라. 그게 자연스러운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있는지 가져오라고 했더니 그랬더니 청와대에서 받은 그런 리스트는 없다고 했습니다. 자 예술국장 우상일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우상일은 미국 유학 중에 파견 연수 중에 들어옵니다. 들어온 과정은 김기춘이가 데리고 왔습니다.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못 들어봤습니다. 자, 김종희가 유진용 장관한테 이게 14년 초의 이야기입니다. 김종 차관이 유진용 장관에게 내가 필요하니까 써야 되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에서 데리고 와야 되겠다 이야기합니다. 유진용 장관은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연수 기간 중에 공무원들을 중간에 데리고 오는 경우는 없기 때문입니다. 유진용 장관이 유정복 당시에 행안부 장관하고도 상의를 합니다. 유정복 장관도 반대합니다. 왜? 그렇게 하면은 문체부 T1화가 없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유진용 장관의 반대로 김종이 이거를 안 하기로 하는 걸로 일단 정리가 됐는데 그 이후에 청와대 김기춘한테 유진용 장관에게 전화가 옵니다. 김기춘 실장이 유진용 장관에게 우상희를 데리고 와라. 직권남용이죠. 이 이야기 들으셨어요? 저는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들어온 사람이 우상일입니다. 우상일은 김종의 부역자입니다. 그 사람이 예술국장이고 그 사람이 블랙리스트. 아니요. 지금도 우상일 예술국장으로부터 그 보고를 받고 있다는 것은 오해의 일치가 아니라 조윤선 장관과 예술국장이 함께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왜곡하거나 은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말씀 해보세요. 우 국장이 그 업무를 할 때에는 그 관리를 하는 업무는 담당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기가 일치를 한다니까는요. 2015년, 16년 그 시기가 일치를 한다니까는요. 제가 그렇게 듣지를 못했는데요. 제가 교문이 거기서 붙박이에요. 예. 예? 19대도 있었고요. 예? 그렇게 못 들으면 허위 보고를 받으셨거나 본인이 이거를 일부러 이렇게 모르는 척 하시는 거죠. 자, 우상일이가 그렇게 해서 아주 이례적으로 문체부로 다시 들어옵니다. 김종희가 그런 식으로 불렀어요. 김기춘한테 소위 말하는 쓰리쿠션을 넣어가지고 그래서 유정용 장관이 김종을 굉장히 싫어하게 되는 계기가 결정적으로 되는 겁니다. 항명인 거 아니겠습니까? 장관이 안 된다고 했는데 청와대 비서장 통해 가지고 장관한테 압력을 가한 겁니다. 따라서 님, 제가 그런 구체적인 상황은 잘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 의원님, 제가 그 대선과 청와대에서 그 모시고 뵀던 그런 때 가졌던 마음은 지금 의원님 제가 가까이서 모시고 또 특히 이런 일과 관련 없이 제게 하셨던 말씀과 또 그런 생각들을 바탕으로 했을 때 굉장히 좋은 생각들을 많이 하셨다는 점은 제가 모시고 일했었을 때 느꼈었습니다. 예, 안민석 의원의 조윤선 정인에 대한 질문은 지금 이제 시청자들 이 마이크가 꺼진 관계로 무슨 질문을 했는지 잘 모릅니다. 안민석 의원의 신문 내용은 지금도 박근혜 대통령 존경하느냐에 대한 답변 요구였습니다. 자, 다음은 예, 그렇죠. 예, 바른정당의 하태경 의원.
신문해 주십시오. 제가 오후 질의 때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 원래 노래는 만세죠. 근데 이제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민주주의 안녕이 되었다, 굿바이 민주주의가 되었다고 했을 때 그 노래를 안다고 했는데 노래를 불러본 적도 있으세요? 타는 목마름 민주주의여 만세 노래를? 그 대학 때 예. 과에서 함께 불렀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본인이 아직도 민주주의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죠? 아까 제가 왜냐면 가짜 저는- 민주주의 아니냐 했을 때 상당히 반발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여쭤볼게요. 숫자와 상관없이 블랙리스트가 있다면 이거는 민주주의입니까 아닙니까? 맞다 아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저희의 헌법상 간단히 맞다 아니다. 저희 헌법상 요구되는 헌법상 우리 국민들에게 허락되는 그런 자유를 침해할 수 있을 우려가 그 운용되는 방법에 있어서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민주주의가 생각합니다. 아니다.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런 그림, 이런 그림을 있다고 해서 사법 처리해야 된다. 이건 민주주의다 아니다. 맞다 아니다. 간단히 해주세요. 그런 작품에 관해서 시간 너무 가지고 간단히 좀 그런 해주세요. 작품에 관해서 본인의 의견을 개진하고 하는 것과는 변론으로 그것이 사법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되는 절차로 진행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대한다? 찬성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 아니다. 그럼 만약에 오늘 답변하는 거 보고 국민들이 화가 나서 조윤선 증인을 화형식을 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혹은 김기춘 실장이 조윤선 증인을 이뻐해서 그 화형식을 주도한 사람 사법 처리를 해라 하더라도 그거는 민주주의라고 볼 수 없겠네요. 문제가 있다고 보겠네요. 예, 만약 화형식을 했다. 예, 오늘 그 조윤선 장관 답변 태도를 보고 내일 네, 누군가가 그래서 김기춘 실장이나 박근혜 대통령이 화형식을 주도한 사람에 대해서 사법 처리를 해라라고 한다면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 민주주의가 아니다. 아니,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사법 처리 예. 하라는 건 민주주의가 아니다. 의원님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제가 답변을 드리는 근데 게 문제가 아니고 있다가 그런 민주주의 일은 없을 것 관점에서 문제가 같습니다라는 있다. 답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 가정으로서는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럼 박근혜 대통령은 민주주의에 대해서 철저한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김기춘 실장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제가 왜 사실은 잘 다 모르는- 다르잖아요. 지금 민주주의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다 지금 인정을 해놓고 아니, 의원님, 김기춘 실장이 지금 실장으로 있는 동안에 다 응징하라, 보복하라, 제재하라 한 건데 그 회의에서 민정에 맡겼을 때 왜 한 번도 제재를 안 했어요? 의원님, 유진용 장관처럼 한 번도 제재를 안 해놓고 이 자리에서는 의원님, 또 하나 물어볼게요. 수석들이 국정교과서는 모여서 하는 수석들이 답변 모여서 좀- 하는 회의에서는 아니, 좀 그만하세요. 그런 좀. 말씀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만하세요. 수석에서는 뭐 수평적 토론이 비판적 토론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세요? 아니요, 그렇게 사법 처리를 하는 문제를 여러 명의 수석들이 다 공유하는 그런 쪽에서 저는 말씀을 하실 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건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가 김영한 없는 수석의 이유입니다. 비망록을 완전히 부정하시네요. 그게 아닙니다. 온통 보복, 응징, 제재. 그게 일단 그 믿을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어느 그 정도로 계기에 작성을 그 한 정도로 것인지는 하시죠. 시간 제가 가니까. 알지 그 정도로 하시죠. 못합니다, 의원님. 하시죠. 그 기간이 조윤선 수석 있을 아니요. 때예요. 회의 그다음에 시간인지 혼자 작성한 것인지 모릅니다. 국정교과서는 민주주의 원리에 맞습니까? 틀립니까? 역사 국정교과서는 그 방법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선택해야 될 때도 있지만 그걸 채택하는지 여부는 국민들의 다수의 의견에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다 아니다가 아니라 그때 대다수의 국민들이 국정교과서를 필요로 하느냐 아니냐가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60% 넘는 국민이 반대하는데도 밀어붙이면 민주주의 아니네요. 제가 그 정도는 알기로는 됐고요. 예, 국민들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판단을 보류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일단 됐고요. 근데 처음 할 때는 다수 국민들이 찬성한다고 생각했다는 거네요. 찬성하신 거는 저는 국정교과서의 진행 여부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무슨 근거로 일단 알겠습니다. 시작했는지 여부는 저도 그래서 여러분들처럼 우리 조수석의 가장 큰 문제는 뭐 우병우 수석도 마찬가지고 소신이 있는지
김기춘 실장이나 박근혜 대통령이 민주주의에 반하는 문제가 있는 이야기를 했을 때 한 번이라도 아니오라고 한 적이 있는지 정말 가슴에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간단히 좀 물어볼게요. 아까 정동춘 증인은 우리 김성태 위원장이 그 해임 결의안 통과시키고 나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하는데 예 했는데 그 사퇴하겠다는 의미로 답변하신 겁니까? 권고니까요. 선물로 그러니까. 주신 게 권고니까 공고를 수용하겠다는. 심각하게 고려를 해서 검토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뜻으로 예의를 했습니다. 또 한 번 국민들이 화가 나실 것 같고요. 우리 군성 증인 아까 16일 날 근무를 안 했다고 했는데 좀 전에 답변은 16일 9시까지는 있었던 거 아니에요. 8시 반까지입니다. 그래 근무를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시간상으로 16일 날도 아침에는 근무를 했다고 이렇게 답변을 해야지 16일은 휴무라고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그래요. 경찰에서 경호를 하시다가 청와대 갔으면 얼마나 그 애국심에 벅찼겠습니까? 열심히 하셨겠죠. 그런데 오늘 이 자리는 특히나 세월호 관련된 거예요. 세월호 희생자들이 보고 있어요. 저도 2, 3년이 지난 일이지만 지금 다시 그때 그 장면을 떠올리면은 마음속에서 눈물이 나려 그래요. 물론 누군가가 왜곡해서 그런 억울한 마음도 있겠지만 이 자리에서는 최대한 그 희생자들 거기에 그 희생자들의 가슴 아파하는 국민들에게 마음을 낮추는 자세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조금만 자기 생각과 다르다면 버럭버럭 화를 내고 지금 굉장히 힘들 수도 있어요. 이렇게 청와대에서 열심히 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이 자리에서 우리 구증인의 태도에 따라서 구증인의 미래는 또 달라질 수도 있어요.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남은 시간 최대한 그 희생자들 그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답변을 해야겠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답변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아까 또 그 보안 손님이란 단어를 언론을 보고 알았다고 하셨잖아요. 예. 근데 제가 놀라운 게 경호차장이 그때 와서 보안 손님은 경호실에만 쓰이는 전문 용어다. 국민들은 모르지만 근데 그 경호차장 이야기는 좀 달라요. 경호차장이 위증한 거예요? 그 제 위치에서는 사실상 보안 손님이라고 그렇게 전달을 받지 않고요. 아까 그냥- 보안 손님이라는 단어가 그 직급에 따라서 공유가 안 됐다는 말씀이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부속실 직원으로부터 받을 때는 손님 들어오신다 요 얘기만 듣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노승일 하태경 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박범계 의원 신문해 주십시오. 네, 박범계입니다. 구순성 증인. 예. 자문이라 하면은 김상만 의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2번 봤다고 그랬죠? 예, 금년입니까, 작년입니까, 재작년입니까? 장년님, 저 이- 15년입니다. 2015년 재작년이네. 예, 그렇습니다. 금년은 2017년이고. 금년에 못 봤어요? 예, 못 봤습니다. 2015년도에 2번을 봤다면 그 구순성 증인의 근무 패턴과 관련해서는 자주 본 셈이네요. 관저에 늘 있지는 않다고 그랬잖아요. 예, 이 김상만 의사가 2016년 금년 문제가 터지는 10월 달까지 무려 청와대를 19번 무단 출입했습니다. 그 증인도 다 알고 있어요. 횟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무수히 많이 출입한 겁니다. 19번. 저는 2번밖에 수사 본 기록에 적이 나오는 없습니다. 얘기예요. 무단 출입으로. 위원님, 제가 본 거는 2번밖에 없습니다. 김상만 의사는 여자 간호사를 한 사람 데리고 들어갑니다. 봤습니까? 그 의무 실장하고 들어오는 거 봤습니다. 여자 간호사 맞습니까? 여자 간호사는 저희 그 직원 그 출입 통로에서 봤습니다. 저에게 방금 전에 전화가 오셨는데 어떤 분이 차병원에 근무한 간호사고 지금은 녹십자병원 윤모 간호사랍니다. 잘 알지 못합니다. 못도 해요. 예, 그 정도 합시다.
정동춘 증인과 박헌영 과장이 위증을 하는 거냐 아니면 노승일 증인이 위증을 하는 거냐 이 싸움입니다. 진실 게임은. 근데 저는 확고한 신념으로 노승일 증인이 진실을 얘기하고 있고 정동춘 증인과 박헌영 과장은 거짓을 얘기하고 있다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본 경험에 의하면. 그리고 정동춘 증인이 위증이면 위증 교사일 가능성이 높고 거꾸로 새누리당 의원님들이 위증 혹은 위증 교사면 정동춘 증인은 무고합니다. 이런 게임입니다. 노승일 참고인. 예. 고영태가 갖고 있는 태블릿 PC는 기종이 삼성 갤럭시입니까 아니면 애플입니까? 애플입니다. 문제가 된 JTBC 태블릿 PC는 애플입니까 삼성 갤럭시입니까? 삼성 갤럭시입니다. 고영태로부터 자기 책상에는 디지털 카메라만 있었다는 얘기를 들은 적 있죠? 예, 맞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노승일 증인이 참을 얘기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금년 10월 27일 날 우리 박영선 의원님이 틀은 그 대화 녹취록에는 녹음 파일에 최순실이 증인과 대화한 내용이 있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이때 시작을 최순실이 증인 보고 내가 노 부장을 믿어도 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자, 이때까지만 해도 노승일 증인하고는 좋은 사이였습니다. 예. 이때 태블릿 PC를 훔친 걸로 몰아가야 돼라는 것이 요지입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이 이전에 JTBC는 10월 중순에 태블릿 PC를 공개합니다. 예. 10월 중순부터 10월 27일까지 사이에 이 태블릿 PC가 고영태의 것이라는 어떠한 얘기도 나온 적이 없죠. 예, 맞습니다. 최순실이 그렇게 몰아가야 돼 훔친 걸로 그때 이후로 나온 얘기죠. 예, 맞습니다. 자, 세 번째. 증인이 박헌영 과장이 했다는 말을 들은 얘기는 증인만 들은 게 아니라 여러 직원들이 들었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누구입니까? 이철용 재무부장하고 그 강직원 차장, 또. 그다음에 홍성환 대리, 또 박재호 그 사원 이렇게 들었습니다. 네 사람입니다. 맞죠? 네, 네. 증인은 이곳 청문회에서 여러 가지를 진실되게 증언한 이후로 네. 돌아간 뒤에 누군가로부터 그 사람들은 돈도 많은 사람들인데 1년, 2년 동안은 국민들이 지켜줄는지는 모르겠으나 10년 뒤에는 그 사람들이 증인의 목숨을 위태롭게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취지의 말을 들은 적 있죠. 예, 있습니다. 누군지는 밝힐 수는 없습니다. 그죠? 예, 증인이 말하는 신변의 위협을 느낀다는 것도 그거와 관련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정동춘 증인이 거짓말하고 있습니까? 증인이 거짓말하고 있습니까? 이사장님께서 그 박헌영 과장한테 그런 얘기로 지시한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박헌영 과장은 그게 아니라고 하고 제가 박헌영 과장이랑 통화한 내용에 보면 박헌영 과장이 그거 하면서 인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통화 기록은 증인은 녹음하지 않았고 박헌영 과장은 녹음을 했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 통화 기록이 있다고 얘기했죠? 네, 맞습니다. 그것만 까여지면 그것만 특검에 제시되면 누가 위증하는지는 금방 알 수 있죠. 맞죠? 예, 맞습니다. 정동춘 증인이 아까 최교일 의원님과의 대화 중에 거꾸로 최교일 의원으로부터 저도 고통을 받고 있다는 취지를 증인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였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예. 누가 위증을 교사하고 누가 위증을 한 거냐에 대한 예. 선우의 문제로 저는 들었습니다.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예. 증인은 어떻게 느꼈습니까? 정동춘 이사장님이 먼저 새누리당 의원님께 그 제안을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새누리당 의원님들께서 듣는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취지가 불분명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태블릿 PC가 고영태의 것이 아니고 최순실 것인데 설령 이것이 어떤 경위로 어떻게 입수됐던 것과 관계없이 증거 능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여기 최교일 의원님은 아마 서울중앙지검장 출신이니까 아셨을 겁니다. 예. 그래서 깊숙이 개입이 안 돼 있을 겁니다. 예. 우리가 문제 삼는 사람은 딱 한 분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 정황상 이것은 문제가 안 되는 건데 굳이 이 신성한 청문회장에서 문제를 삼아가지고 끌어갔던 그 점, 그건 최순실과 괴를 같이 하는 겁니다. 증거를 인멸하라는 그 괴와 같이 하는 겁니다. 딱 한 사람, 예. 그분과 관련해서는 내가 보기에는 적어도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먼저로 이 얘기를 꺼낸지와 관계없이 정동춘 이사장과 그분 적어도 이 태블릿 PC의 진실에 관해서 거짓되게 이 상황을 만들어 가려고 했던 것은 맞다는 생각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제 말이 좀 어려웠죠 방금은? 이해했습니다. 예, 이해하시죠? 네네. 그 증인은 위증한 적이 없습니다. 이번 청문회에서 가장 위대한 증인입니다. 증인은 심지어 콜에 독일에서 있었던 그 계약서를 작성하는 그 현장에도 있었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사람입니다. 3일 동안 특검에 불려가서 조사받았죠? 예, 맞습니다. 그 정도로 증인은 매우 매우 중요한 인물입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증인에 대해서 제가 보낼 수 있는 최대한의 경의를 보냅니다. 과찬이십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박범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최규일 의원이 또 의사진행 발언 잘 안 하시는 분인데, 예, 발언 예. 드리겠습니다. 금방 존경하는 우리 박범계 의원님께서 아니 근데 위증이 있는 걸 전제로 선우가 문제다. 우리 정동춘 증인이 먼저 제의를 했느냐, 또 새누리당 의원이 먼저 했느냐, 선우가 문제지 위증을 전제로 하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그때 상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가니까 우리 정동춘 증인이 와 있었고, 그리고 정동춘 증인이 태블릿 PC에 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최순실의 것이 아니고 고영태의 것인 것 같다라는 취지였고, 저는 분명히 그게 최순실의 것이든 고영태의 것이든 무슨 의미가 있느냐, 큰 얘기거리가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거기에 관해서 문제 삼아서 아닌데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자리에서 위증에 관한 얘기가 오고 갔다. 위증을 전제로 누가 먼저 제의를 했느냐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그 좀 맞지 않다. 예, 1분만. 예. 예, 박범계 의원 발언하십시오. 아마 사리적으로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낸 최규일 의원님이 이 태블릿 PC의 증거 능력에 관해서, 또 이만희 의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경찰청장을 지낸 이만희 의원님도 이 사안에 대해서 이것을 문제 삼는다고 해서 증거 능력이 좌우가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깊숙이 개입된 것은 아니다라는 표현을 썼고, 선우의 문제고 정동춘 증인이 위증을 했다면 의원님들은 클리어되는 것이고, 거꾸로 그것이 아니라면 의원님들에게 의혹이 가질 수 있는 문제라는 정도로 얘기를 한 거지, 제가 뭐 최규일 의원님께 뭐 이것이 문제가 있다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